제가 남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요. 제가 조선족도 없고 한족들만 사는 그런 동네에 중국 목사님 댁에 가요. 완전 꽝시골 목사님 댁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갔는데 제가 못생겨서 간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어를 하게 되잖아요. 3개월이 되니까 중국어를 진짜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되니까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도 그냥 중국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언어에 타고났다.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중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그냥 너는 중국애 같아.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게 됐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쪽으로 갔죠. 가서 엄마 아빠가 일단 그 영길에 있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가서 남동생 데리고 오고 금이도 그러니까 여동생도 모이고 언니도 연락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6식구가 모였잖아요.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단독으로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 이제 장춘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심양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면서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살까 이렇게 사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왠지 잡히면 북송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단독으로 움직이자 해가지고 장춘에서 뭐 심양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요. 그 북경 대사관에 갔어요. 북경 대사관에 갔는데 북경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이렇게 뭐 해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우선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데 거기 오래 있으면 또 북한 그런 사람들한테 잡힐 것 같아서 나와가지고 그냥 총차 없이 걷다가 어디로 갔냐면요. 중국 청도로 갔어요. 청도 가가지고 또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희 좀 살려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뭐 도와줄 수 없다, 뭐 나가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가 정보 가치도 없고 이러니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시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곳 중국 위해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위해로 가가지고 있는 돈으로 월세집 잡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우리 이렇게 탈북자다 얘기했더니 그 한인 교회에서 1,000불을 줬어요. 그래서 1,000불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국어를 하니까 그 위에 있는 한국 그 사장님이 내신 투달이라는 그 호프집에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 생활비 되고 또 거기 있으면서 유일하게 탈북자가 아마 학교를 다닌 거는 우리 남동생밖에 없을 거예요. 남동생이 그 또래들하고 방학일 때 그 중국 친구들하고 또래하고 놀다가 그 중국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가 시작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렇게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했죠. 남동생이 외로워한다. 내가 여기 중국 친구들하고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남동생을 학교 보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학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막 말리는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학교냐고. 근데 동생은 그때 한 12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다. 그래도 사람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한족들 그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남동생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이랑 저랑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동생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막 이렇게 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호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학비만 내면 돼요. 뭐 호적은 없는데 공부 좀 시켜달라 하면 뭐 이렇게 흔히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게 됐고 저희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생활비를 댔죠. 여동생이랑 제가 그렇게 사는데 엄마 아빠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계속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본에 있는 큰아빠가 또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배를 산 거예요. 고깃배를. 그러니까 한번 고깃배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큰 고깃배가 배를 사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99년도예요. 겨울이었는데 그 배를 사가지고 아침에 그 배에 올라탔죠. 탔는데 가기 전부터 모터에 뭐가 걸려가지고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거든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배가 그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퍼내는 그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배 밑에 물이 차는 걸 이렇게 퍼내야 되는데 저랑 언니랑 퍼내고 아빠도 퍼내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멀미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퍼내는데 저희가 퍼내는 것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결국 배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제 체력의 바닥까지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졌죠. 하늘을 보는데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고깃배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하면서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력이 바닥이 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었죠.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아빠도 엄마도 그냥 자포자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배에 디젤 기름을 실었는데 그 배가 이렇게 뒤로 가라앉으면서 그 기름이 이렇게 엎어지는데 그 피해야 되잖아요.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 기름통이 이렇게 엎어지는데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배머리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그 배머리를 잡더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아 그만해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해 아무도 너의 그 소리는 듣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죽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기적처럼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중국 큰 고깃배가 오더니 막 저희를 건져내 그물로 막 그물 던져가지고 막 저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그물을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겨우 막 이렇게 매달려 가가지고 겨우 그 배로 다 옮겨갔거든요. 옮겨가고 나서 1시간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늦었어도 저희 가족은 그냥 바다에 다 빠져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처럼 저희가 살아났죠. 그리고 저희가 애원했죠. 우리를 좀 한국까지 데려다 달라 하고 그 고깃배에 애원했는데 이 고깃배는 그 중국 대련으로 들어가는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배를 타고 중국 대련 부두에 도착했더니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 공안이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그 엄마 아빠가 잡힌 거예요. 가족이 다 잡혔는데 저만 안 잡힌 거예요. 전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잡힌 걸 이렇게 팠거든요. 네.